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1월 13일 수요일 날 시장 정리해 보겠습니다. 간밤에 그 뉴욕 시장은 그냥 강보합권에 끝났고 뭐 이렇다 할 특징을 찾아볼 수가 없었죠. 빅테크 주식들은 다소 좀 가라앉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테슬라는 뭐 한 4.7% 정도 올랐습니다만 뭐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었어요. 우리 시장은 오늘 또 그 여러분들이 그 아직껏 경험해 보지 못하셨던 또 새로운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루 종일 엎치락 뒤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마지막에 0.71% 정도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코스피는 지수로는 3,148.29에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기술적으로는 잘 조정을 해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시작할 때 기관은 처음에 좀 샀어요. 사다가 그 다음에 계속해서 매도 포지션을 유지해 가서 결국 끝날 때는 3,731억 순매도. 오늘 기관이 좀 많이 팔았어요. 외국인들은 1,904억 정도 순매수를 했는데 외국인들도 오늘 처음에 마이너스, 그러니까 매도로 출발을 했어요. 그러다가 특히 그 외국인들은 거의 정점에 있다가 마지막 그 종가 무렵에 그 매수를 확 늘려가면서 그렇게 해서 1904억 정도 순매수한 걸로 결국은 끝냈습니다. 기관은 이제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그 재정거래 했던 그 선물 물량은 오늘 이제 다 정리된 것 같아요. 오늘 선물에서 5,170억 조금 넘게 5,150억 정도 순매도를 했어요. 달러는 이제 그 다시 1,100원 밑으로 그래서 1,095원 20전 그래서 원화가 한 4원 70전 정도 강해졌습니다. 개인도 오늘은 바빴어요. 근데 요즘 보면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개인 투자가들이 굉장히 잘하세요. 시장에 대한 그 탄력도, 이 반응도 이런 게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개인도 처음 시작할 때는 좀 매도권에서 출발을 하다가 다시 주가가 좀 밀리니까 매수로 좀 늘렸다가 또 주가가 상승하니까 다시 또 매도로 또 방향을 잡았다가 또 막판에 다시 또 매수 쪽으로 옮기는 이런 움직임을 계속해서 보였어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시장의 변동성이 제가 그동안 이제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뭐 하루하루 달라지는 변동성이 아니라 이게 막 이제 나중에 오전 오후가 다르게 반응할 겁니다 하는 게 이제 오늘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그 백만개미 뭐 가족 여러분들이 하도 많이 이제 말씀을 드리고 또 뭐 계속해서 제가 여러 차례 이런 때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고 했으니까 오늘 뭐 장이야 뭐 그렇게 오르락내리락 뭐 하고 엎치락 뒤치락 했지만 뭐 대응을 좀 잘 하셨으리라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렇잖아요. 시장이 이런 식으로 막 롤러코스터 같이 막 움직이는데 오늘 보면 뭐 각각 개별 종목을 보면 오늘 정말 대단했어요. 뭐 올랐다 내렸다 뭐 마이너스 같다 플러스 같다 이것도 아주 큰 폭으로. 그래서 이제 지수는 그 지수도 뭐 그렇지만 특히 이제 개별 종목 사이에서 그런 일이 많이 벌어졌어요. 근데 이러고 있는데도 여러분들이 오늘 시장을 좀 편안하게 볼 수 있었다. 만약에 그러시다면 여러분들은 반은 성공한 거다. 이렇게 보여요, 제 생각에. 근데 이제 그럼 이런 오늘과 같은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나고 있는가? 이런 거예요. 시장은 분명히 시중 유동성이나 뭐 이런 걸로 봐서 더 갈 수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더 갈 수 있고 또 가고도 싶은데 부담되는 게 뭐냐면 특히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연초 들면서 단기 급등에 대한 부담감을 굉장히 늘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계속되어 왔던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기술 성장주, 그러니까 이건 미국 기준입니다. 기술 성장주가 어떻게 가면 또, 멈추고 또 가치주가 뭐 이렇게 된다. 경기 민감주가 뭐 그렇게 했는데 여러 차례 시도했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근데 보통 여러분 이제
그 평균, 뭐 이건 우리 시장 얘기가 아니고 우리 시장은 뭐 10여 년 동안 박스권에 갇혀 있으니까 뭐 그런 거를 찾아내도 의미가 없지만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13년 넘게 성장주가 집권을 하고 있어요. 주도주로. 근데 보통 평균치를 내면 시장에서 주도주가 한 3년, 뭐 한 8개월? 뭐 그 정도 이제 시장을 끌고 가는 게 평균치라고 그래요. 뭐 그런 거를 보면 우리 시장은 이제 그 박스권 탈출하고 이렇게 온 거니까 그리고 이제 작년 4월부터 소위 그 기술성장주 근데 우리나라는 뭐 정확히 얘기하면 기술성장주 아니지만 구태여 미국식으로 분류를 한다면 거기에 속하는 것들이 이제 뭐 온 게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매일 시장에 앞장서서 가는 그런 그 종목, 가는 놈들에 대한 일종의 부담감이에요. 그런 게 이제 생긴다는 거예요. 시장에서도. 그도 그렇죠. 왜냐면 맨날 걔네들만 갈 수 없잖아요. 근데 이제 멈칫하면 어떻게 보면 여기서 그렇다고 그래서 이게 스위치 돼서 완전히 새로운 시나리오로 경기 관련주가 갈래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경기 관련주가 생각보다 뭐 실적이 좋다는 거지 또 미래를 막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동력이 짱짱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이 그 우리나라 그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처럼 거의 세계 탑 클래스를 가고 있으면서 실적과 성장성이 뒷받침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꾸 돌고 오면 다시 글로 오는 이런 현상이 이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 너무 빨리 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는 애가 계속 가니까 얘 피곤하지 않게 가는 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 시장에서는. 그래서 변동성은 이제 점점 줄었지만 이 흔들림은 많아지는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대개의 경우 이런 때 이제 투자자 여러분들은 중심을 잘 못 잡으면 하루에도 여러 차례 이제 마음이 변하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요런 거를 갈 때. 오늘도 보면 외국인들도 뭐 현대차나 네이버나 이런 거 뭐 SDI, LG와 이런 거 살만한 거 다 썼어요. 하이닉스 사고. 삼성전자 뭐 이제 지수 관련도가 하도 높으니까 그거는 좀 그것도 뭐 2,580억 정도 팔았고 개인은 삼성전자 4천억 넘게 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뭐 개인이 주로 산 거는 현대차나 뭐 모비스나 삼성전자나 뭐 이런 거 삼성바이오, 셀트리온 이런 거 좀 개인들이 주로 산 걸로 눈에 띄네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어떤 종목 계속 산다 이런 거는 이제 이게 초기 때 얘기지 지금은 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적절히 이익 실현하는 물량도 받아내고 또 새로운 물량이 들어오고 이런 거를 이제 계속 거듭한다. 그런데 이제 우리 시장을 이렇게 만드는 그런 이제 계속 신나게 못 가고 이렇게 만드는 무슨 걱정 변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걱정되는 변수.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미국이죠, 미국. 우리가 이제 그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미국 그 10년물 국채금리가 어제 장중에서 1.187%까지 상승을 했어요. 이게 작년 3월 이후 최고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금리가 채권금리 상승에 대한 부담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곳에서 여기에 관련되는 얘기들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오늘 이제 은행주가 좀 오른 것도 미국 은행주도 금융주도 그렇지만 그런 영향을 좀 받은 거죠. 금리의 인상 가능성 이런 거에 무게를 둔 거죠. 또 이제 오늘 우리 시장에서 보험업종도 아무래도 그 채권 금리가 올라가니까 채권 운용을 주로 하고 있는 이제 보험사 쪽에 좋은 면이 있을 거다 해서 이제 움직이고 이런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 이 금리의 문제가 시장에 또 상당히 좀 껄끄럽게 하는 근데 이것도 이런 거죠. 그럼 이런 금리가 궁극적으로 이제부터 금리의 급격한 상승을 의미하냐 또 그것도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글쎄요. 그게 이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또 하나가 이제 어제 테이퍼링이 뭐냐면 그동안 뿌려놓은 돈을 줄인다 그런 말이에요. 테이퍼링 하겠다는 거를 언급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당장 하겠다는 아니에요.
그 주로 이제 그 연준 위원 중에서 매파에 속하는 사람들 입에서 이게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금년 말이나 내년이나 우리 실물 경제의 성장률이 예상보다 이제 빠르게 그렇게 예상같이 살아나 준다면 그 테이퍼링을 검토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참 이런 얘기 한마디가 상당히 주시장은 불안하게 하는 거죠. 그거 뭐 아직도 많이 남은 기간 얘기를 왜 이렇게 빨리 하나 이런 생각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 뭐 주시장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지나고 내일 우리가 이제 듣게 될 그러면 이제 연준의 파월 의장이 어떤 코멘트를 하느냐. 그 파월 의장이 뭐 비슷하게 뭐 경기가 뭐 굉장히 빨리 좋아진다면 테이퍼링도 뭐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냐든지 뭐 그렇게 얘기하면 이거 좀 조금 공기탁하죠. 근데 이제 제 느낌에 이거 바이든 정부 뭐 출범도 안 하는데 뭐 그렇게 하겠어요. 그게 뭐 며칠 사이에 큰일이 벌어진다고. 그래서 그거는 좀 아닐 것 같고 그래서 하여튼 파월 의장의 코멘트가 중요하다. 또 국내에서는 내일 이제 옵션 만기일이에요. 물론 이제 그 선물하고 동시 만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현물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이건 우리가 조금 제한적이라도 좀 눈여겨봐야 돼요. 하도 요새 상황이라서.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제 어제 많이 말씀드렸던 공매도 문제, 공매도 문제도 뭐 계속 이제 나올 거예요.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공매도 문제는. 그래서 뭐 그렇다 아니다 뭐 이러는데 하여튼 이거는 쫓아가 보시자고요. 하여튼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을 걱정하게 만드는 걱정 변수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좀 이제 이렇게 알아둬야 돼요. 나중에 이제 기회가 있으면 채권 금리하고 채권 가격의 문제, 또 이 금리가 그냥 상승을 무조건 할 수가 없다. 부채 그 디레버리징 과정에서 조금 이제 금리가 다운될 수도 있고 아무튼 이거는 이렇게 심플하게 함부로 이렇게 생각할 일은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잡하게 이거를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때 상황에서 어떤 영향을 주느냐만 따라서 우리는 그에 대한 반응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주식 투자를 개인 투자자들이 하면서 이런 복잡한 산식을 막 여러모로 검토하고 분석하고 하실 필요는 저는 뭐 이제 없다고 생각해요. 또 그리고 뭐 이제 저 같은 유튜버들이 있으니까 유튜버들이 요새는 잘 정리해서 답만 딱딱 드리니까 그것도 좀 도움 방법이 하나일 것 같아요. 예. 너무 쓸데없이 힘쓰지 마십시오. 예. 질문 이제 잠깐 보고 다시 시장 얘기할까요? 어떤 분이 이제 그런 거를 물어보셨어요. 지난번 9월, 10월에 그 조정 하단 지수를 제가 정확하게 맞춰서 소름 끼쳤다. 그래서 이번에 조정은 이거는 하단이 어디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셨어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그냥 맞은 겁니다. 어쩌다 운이 좋아서 제가 뭐 그렇게 잘 알면 땅 디디고 다니지 않죠. 근데 뭐 물어오시니까 얘긴데 이번엔 깊을 것 같진 않아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유동성이 워낙 좋고 대기 자금이 많아요. 여러분 아시지만 올해 들어서 개인들이 거의 이제 9조 가까이 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일 기준으로 고객 예탁금은 72조 3천억이 넘었어요. 72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자금이. 예? 그러니까 이게 고객 예탁금이 뭐예요? 주식 계좌에, 딴 계좌 아닙니다. CMA 이런 거 아니에요. 주식 계좌에 주식을 사려고 넣어둔 돈이에요. 현금. 그게 고객 예탁금이에요.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게 오늘 대만의 가권 지수도 좋게 끝났어요. 1.7% 이상 상승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 이제 우리랑 가장 유사한 시장을 이제 대만을 보신, 그러니까 아시아 시장이 오르고 그래야 돼요. 그건 맞아요. 그리고 대만도 그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랭크되어 있는 그 기업체의 성격이 우리랑 좀 비슷해요. 매력적이에요. 미래 첨단적이라는 거죠. 미래 성장성도 있고, 돈도 현재 잘 벌고 있고, 뭐 그런 것들로 구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지만 뭐 대만도 뭐
우리 잘 아는 TSMC를 비롯해서 세계적으로 만만치 않은 기업들 많잖아요. 예, 그래서 하여튼 그런 거 보면 이거는 지금 우리가 어떤 후유증을 겪고 있는 거냐? 연초에 너무 달린 오버슈팅한 후유증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즐겁게 받아들여야지 돼요. 근데 연초에 왜 그랬냐? 이게 이런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뭐 이 새로운 2020년을 맞이하면서 아까 고객 혜택금 말씀도 드렸지만 연초 첫날부터 아주 기다리고 있다가 개인들이 엄청나게 사버렸어요. 나도 올해는 주식 투자해서 돈 좀 벌어보자 보니까 엄청나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영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번에는 그 조정의 저점보다는 시간을 필요로 하는, 예, 이게 조정이라는 게 가격 조정과 시간 조정이 있잖아요. 이번에는 시간 조정에 더 방점을 놓고 보는 게 맞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시장 조정은 뭐요? 시장 조정은 이렇게 흔들리는 거가, 그래서 이게 얼마큼 빠른 속도로 되느냐에 따라서 그 시간의 길고 짧음이 이제 결정이 되겠죠. 물론 그거는 누가 하냐? 그냥 시장이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한번 이제 따라가면서 보시자고요. 그다음에 뭐 제가 증권시장 경험이 많으니까 뭐 재미난 얘기 없느냐, 재미난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근데 이거 그냥 얘기하기도 시간이 없는데 그 재미난 얘기는 제가 요새 좀 피곤합니다. 잠 못 자고. 왜냐면 책 내는데 그 원고 이거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쓰고 막 이러느라고. 그런데 책에서 제가 재미난 얘기는 많이 해드릴게요. 그냥 또 하나 뭐 그냥 굳이 얘기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그 필승 코리아 펀드라고 있잖아요. 재작년인가요? 그 일본이 뭐 그 반도체에 들어가는 재료 뭐 이런 거 문 닫고 이래가지고 좋다고 우리가 한다 이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지원하는 그 펀드죠. 그게 이제 꽤 많이 수익률이 났어요. 그 조성 1년 만에 한 50% 넘었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대통령께서 이거를 해지를 해서 거기 수익금 일부에다가 돈을 더 넣어서 이제 코리아 한국판 유딜 펀드 5개에다 돈을 넣으신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내일 모레 15일 날 들어가신대요. 그래서 청와대에서 아주 친절하게 그 펀드 이름도 다 얘기해 줬어요. 삼성 뉴딜 코리아 펀드, KB 코리안 뉴딜 펀드, 신한 BNPP 아름다운 SRI 그린 뉴딜 펀드, 미래에셋 타이거 BBIG 뉴딜 펀드, 하나로 FNK 뉴딜 디지털 플러스 펀드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각각에 1,000만 원씩 들어가신대요. 예. 그래서 뭐 아무튼 뭐 좋은 일이죠. 예. 그러니까 이거 재미난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재미난 얘기. 우리나라 어떻게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투자하시는 것도 다 공개하는 나라가 됐어요. 예. 재밌잖아요. 이게 재미난 얘기입니다. 더 재미난 얘기는 나중에 제 책 나오면 그때 좀 보세요. 다시 이제 시장으로 돌아오죠. 그 시장을 보면 시장은 이렇게 여러분이 느끼셨겠지만 시장이 지금 어떤 독식 체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갖고 있던 패턴들 있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던 패턴들. 그게 뭐죠? 박스권 안에 10여 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좀 올라가면 위에 탁 닫고 그다음에 떨어지고 이게 계속 10여 년을 반복되니까 이 사람들이 이 패턴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 패턴 안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성장주가 좀 가다가 또 가치주가 가고 또 키 맞춘다고 얘가 좀 갔다가 뭐 그거를 계속 반복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습관적으로 성장주가 가면 또 성장주가 가다가 지 힘에 겨워서 너무 달려서 호흡 조정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찰나가 오면 야 이번엔 가치주가 간다, 경기 민감주가 간다, 뭐 이러면서 그게 이제 말하자면 저 PBR인데 요새는 이제 그렇게 단순하게 가치주를 PBR만 가지고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꿈의 지수도 나온 판에 뭐 그런 방식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은 그 조금 이제 그 얘기는 나중에 제가 이제 브런치 카페에서라도 해드릴게요. 조금 다른 개념으로 시장을 봐야 되는데 뭐 어찌 됐거나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시장에서는 이유가 있어야 간다. 이유가 있는 오를 만한 이유가 있는 주식은 꼭 간다. 이게 걔가 무슨 가치주로 분류되건 분류가 가치주로 되건
성장주가 되건 아니면 같이 주면서 성장주가 되는 하이브리드에 속하건 양다리 주식이건 그건 전혀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이분법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이런 이분법적 분류에서 빠져나와야 돈을 버는 세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미국 같은 경우는 그 기술 성장주가 지금 13년 넘게 장을 끄는 권자에서 안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생각을 많이 이제 바꿀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수소 관련 좀 많이 올랐죠. 네, 여러분들 그쪽 좀 사가지고 계신 분도 오늘 기분 좋으셨을 거예요. 제가 트레이딩 영역에서 그거 빼놓은 거 기억하시죠? 네. 그리고 또 이제 뭐 오늘은 골판지도 오르고 뭐 금리 또 채권 금리 때문에 보험 아까 말씀드린 금융권도 올랐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이런 시장에서는 포트를 내가 어떻게 잘 구성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얼마큼 시장 움직임에 휘달리느냐가 결정이 돼요. 근데 이제 시장 움직임에 너무 심하게 휘달리면 사람도 지치고 멘탈도 깨지고 그 다음 매매도 하기 어렵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는 방법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그 종래의 캐캐묵은 분류법 있죠. 가치주 성장주 아니 우리가 무슨 뭐 이데올로기 싸움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이유가 있는 앞으로 올라야지 될 만한 이유가 있다. 그럼 그냥 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얘가 실적도 좋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돈도 벌었고 앞으로도 볼 수 있는 성장성을 두 개 다 가진 놈은 선발 선수고 둘 중에서 한쪽이 좀 부족하다고 해는 교체 선수 그리고 산업별로 괜찮은 산업으로 나눠놓은 거 그거 어디 있어요? 예, 제가 성탄 특집 하는 거 여러분 다시 가서 돌려보세요. 성탄 특집 뒤에 그거 달려있죠? 그리고 연말 특집에도 또 제가 넣어드렸죠. 다 거기 있어요. 오늘 수소차 관련 그쪽에 된 거 오늘 다 올랐어요. 예, 한 종목도 빠짐없이 다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또 그렇다고 해서 내일 수소차 사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짜놔줘야 된다. 그러면 만약에 포트폴리오를 그렇게 짰으면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하냐? 이건 또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시장을 대응하는 데는 자기 나름대로 전략이 필요해요. 근데 그 전략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각자 짜시라. 그래서 나는 이쪽 대표 선수군에서는 얘가 몇 퍼센트 수익이 나면 얼마가 되면 나는 그 중에서 뭐 몇 프로를 몇 분의 몇을 익절해서 수익을 챙기겠다라든지 뭐 이게 정확하게 있어야 되는데 중요한 게 뭐냐 이걸 할 때는 마치 무엇처럼 하셔야 되냐면 기계가 하는 것처럼 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여기다 막 감정이입 시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저는 그런 분 많이 봐요. 아 이거 얼마 아 이거 20만 원 가면 팔아야지 다 확 해서 20만 원 갔어요. 그거 안 파시는 거예요. 거기서 더 이거 21만 원만 되면 뭐 2만 원만 되면 이러다 이제 못 파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포도밭 여우죠. 들어가서 포도 한 송이만 두 송이만 더 먹고 요거 딱 반 송이만 더 먹고 그러다 배불러서 못 나오는 거죠.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롤러코스터 시장에선 포트폴리오가 잘 짜졌는가? 그렇게 그거와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뭐냐면 내가 정한 투자 원칙을 실행할 때는 그냥 감정 없이 기계처럼 하셔야 돼요. 기계처럼 하셔야 되는 시장이다 이게. 그래서 어떻게 이걸 강력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까 하다가 그 말이 생각났어요. 기계처럼 하시라. 입력된 대로 로봇이 움직이는 것처럼 그냥 하시라. 그 매매할 때는 감정 없이 정해진 원칙대로 그래야 마음이 편해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브런치 카페 이번 주는 이제 지난번에 전환사채 했으니까 BW 신주인수권부 사채 그 워런트 관계하고 EB 교환사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또 시장 보고 나서 정리해서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